그리고 이게 문자로 가능합니다. 문자로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문자로 치료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프로유튜브입니다. 최근 이은혜 사건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이 사람들 입에 좀 오르내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가스라이팅과 관계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한 걸 들었는데, 기계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부모인 피해자의 큰딸이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질투해서 벌인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피해자한테 2년 동안 1억 4천만 원 정도를 뜯어내고요. 피해자가 두 딸을 살해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이제 뭐 여러 프로파일러들도 이제 설명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상에서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심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프로파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실에 있는 단서들을 찾아서 쫓아가서 범인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그게 좀 한정이 됩니다. 순수하게 정신자극만 검토해야 되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 온라인으로 분석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단서들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1년도쯤에는 치료 경험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2012년에 앞에를 본격적으로 개설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했고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은 좀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풀어가는데 적임자로 프로파일러보다는 저같이 온라인으로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 데는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요즘에 비대면 상담 같은 걸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책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치료까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대체 왜 어머니가 자신의 딸들을 살해할 정도로까지 되었느냐는 점이에요. 또 어떤 특별한 행동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지령을 받았다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오직 문자만 보냈는데 돈도 보내고 거기다가 딸까지 살해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양 씨고요, 피해자는 권 씨예요. 둘은 이제 같은 학교 학부모 사이입니다. 권 씨는 가정에서 두 딸을 양육하고 있어서 정말 평범한 어머니였고 다른 정신병력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양 씨는 딸 하나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권 씨에 대해서는요, 언론에서 자존감도 낮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책도 심하고 능력 있는 여성을 좀 동경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양 씨는요, IQ 148 이상의 그 멘사 회원이었다고도 하고요, 영어하고 컴퓨터도 잘해서 대학교 행정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엄청나게 돋보인 거죠. 권 씨는 이런 모습을 좀 동경했대요. 여성분들이 좀 지적인 모습을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죠. 자신이 이제 선망하던 모습이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양 씨는 좀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처럼 잘 되고 싶고 가족이 편하고 싶으면 기계교를 믿어라. 이 기계교는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문자가 전송되고 그대로 실천하면 삶이 편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바보 같은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권 씨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 씨는 기계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요하듯이 권 씨한테 말을 했대요. 그리고 권 씨는 당시에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다 주니까 좀 불만도 있었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종교생활을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전 영상에서 제가 그 여성들의 피해 암시성이 높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좀 끌려요. 그 희망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고 싶다는 소망이 때문입니다. 이 권 씨가 기계교를 가입하는데 1,000만 원이나 돈 내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권 씨한테는 어떤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잘 되어서 가정을 더 잘 꾸리고 싶다든가 하는 욕망이 있었겠죠. 사실 이런데 가입하는데 돈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 종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들었는데 뭐 어떤 종교단체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뭐 몇천만 원 내야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비싼 상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식 하십니까? 주식 리딩방 묻자. 우리 많이 받지 않습니까? 뭐 떡상각 뭐 이런 거 오잖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뭐 지목해주는 종목 몇 % 올랐고 다 그 전날에 상한가 간 거 몇 % 오른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 꼬시려고 하잖아요. 자기네들 승률 좋다 이러면서 가입하면 우리가 작전주가 하나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돈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혹해서 넘어가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돈 잃고 나오는 거죠. 그런 분이 한두 명은 아닙니다. 그런 곳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부 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뭐 절박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벌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런 정보를 믿고 한번 들어가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도 할 말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권 씨가요, 기계교에 가입하게 되는 거는 주식 리딩방 들어가는 거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리딩방이야, 지네들 이제 돈 먹고 사기치고 빠지자는 거니까 금전 손실만 입히는 건데요. 권 씨 같은 경우는 그 종교에 투자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기계교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겠죠. 뭐 설거지 해라 뭐 그런 내용이니까. 근데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문자로 보내는 지령 자체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소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동학대로까지 갑니다. 이때 어떤 반응이 등장할까요? 당연히 반발이 등장하겠죠.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고. 당연히 방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어때요? 화가 나면 우리 몸 각성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지시하는 사람은 회유를 하죠.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혹은 너는 언제나 그런 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 또 진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암시라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암시성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주체성 상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게 떨어지게 되겠죠. 내가 문제인가? 내가 더 잘못했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상생활 기계교의 지령에 의존해 있으니까 자기 패턴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범죄에서도 곧잘 등장해요. 이 비슷하게 이제 신체 반응을 이끌어내서 암시로 이어지는 경우는요, 사기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자기 자신하고 이제 결별하는 여성한테 암 걸렸다고 사기를 친 적이 있어요. 암에 걸렸다고 하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얘기 안 했냐 하면서 계속 지켜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멀쩡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네가 암이면 진단검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하면 약속 안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최성봉 씨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대국민 사기를 쳐서 후원금을 받았죠.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피해자의 대인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행동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요, 맹신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문제인가? 내가 다 잘못했는가?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때 등장하는 권리폭입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 권리폭이라는 게요, 신경증의 특징하고도 일치합니다. 신경증에서 권리폭이 일어나면 행동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암시를 거는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마음껏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다 들으니까. 그리고 이게 문자로 가능합니다. 문자로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문자로 치료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이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도라를 분석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가 샤르코의 병원에서, 샤르코는 최면가예요. 최면으로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샤르코의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히스테리적 대담성을 지닌 환자들의 경우 글이 언어 기능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히스테리적 대담성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호기심이에요. 이런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한테는 글이 언어 기능을 대신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따라서 기계교육 현상을 보면요, 권 씨는 기계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양식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희망도 관계했겠죠. 그리고 기계교육에 따라가면서 보다 행복한 삶을 꾸리고도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기계교육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발생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엉뚱한 행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권 씨의 행동에 믿음이 작용하면서 행동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경증에서도 이 행동이
행동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정신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신에도 어떤 관성력이 있어서 한 가지 방향으로 힘이 계속 가해지면 그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그것이 뭐 일종의 정신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거하고도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 의지가 마비가 됩니다. 꽤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죠. 예,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종교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 문제는 우리 정신장치에서 나르시스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 프로이트는 종교를 사회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요. 예, 개인의 나르시시즘이 강화되면 행동이 반사회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수단으로 이 종교를 생각한 게 프로이트입니다. 여기서 나르시스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나르키소스 신화를 생각하고 이 나르시스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분석에서의 나르시스는 전혀 달라요. 자, 뭐 일단 기계교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죠. 여기서 기계교라는 개념에 확 빠져든 권씨는요, 자신의 생활 전반을 지령에 의탁했을 겁니다. 이쪽으로 행동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령이 없이는 생활도 안 되고 아무런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계교에서 지령이 안 오면 양씨도 계속 재촉을 했겠죠.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 양씨도 좀 많이 귀찮았을 거예요. 수시로 문자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좀 심한 지령을 내렸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이들 괴롭히는 거 엄마로서 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정신에는 이 경험의 축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반복되면 그 내용들이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정신작용에 관여하는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축적되면서 내성이 생기고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도 가기 때문이에요. 기계교의 지령에 의한 행동도 권씨의 정신에서는 계속 축적이 됐을 거고요. 양씨는 짜증 크게 달했겠죠. 그 권씨의 자녀를 폭행하라는 그런 지령을 내리고, 양씨도 가가지고 애들 때렸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지도. 하루 종일 지령 내리고 한 게 얼마나 귀찮고 피곤했겠어요. 근데 지령을 내리지 않으면 권씨한테 전화와서 또 시달릴 테니까. 근데 또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죠. 자기가 한 말이고 그 가입비 1,000만 원 자기가 봐서 꾹꾹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딸을 죽이려는 지령까지 내렸던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못하겠지 하면서. 그런데 이 암시에 깊이 빠져있는 권씨는 이것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요, 번제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하는 게 동물을 대상으로 잡아서 피 다 빼고 다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 이 과정을 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정말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 자체가 행동에 어떤 쏠림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여겨지기도 해요. 그리고 권씨의 행동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페미니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 부모 욕하고 목에 칼 대고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떠들고 다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상태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걸 실행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가스라이팅에 빠져서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암시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피암시성이 높아져 있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맥신의 힘은 어디까지 진행될지 알 수가 없죠. 사회비 종교에서 이런 걸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게요, 정신질환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 편집증 상태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상태가 나타나면 상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방법도 소용없어요. 단지 제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밖에, 물리적인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만 제압해야 돼요. 논리가 안 통하니까. 제가 정신분석을 하면서요, 신경증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어떤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이는 경우를 꽤 관찰을 해요. 이런 믿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스라이팅 같은 건요, 개인의 자유를 속박해 버리는 거예요. 이 권리를 뺏어 버리는 거죠. 연애관계에서 등장하는 가스라이팅은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했는데 그 결과로 돌아오는 거는 나의 권리 박탈과 피해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스라이팅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기초 체력을 좀 길러보시라는 이런 제안을 했죠. 신체가 건강해지면요, 말의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어요. 아예 안 받는 건 아닌데 이 말의 영향을 덜 받고 자기 주체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권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함에 저항하는 권리 실천이 가스라이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